광통신 다음 쪽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바로 전력 쪽입니다.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미국 시장에서 진행된 이라는 판도가 주정부 레벨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트렌드 박프로입니다. 네, 일단은 지난 영상들에서 수차례 강조해왔던 TMC, 요즘 가장 핫한 섹터로 광통신 쪽에서 제가 이제 필스포트로 안내해드렸던 이 종목이 오늘 이제 상한가를 진입하면서 50% 수익권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뭐 잘 된 건 잘 된 거고,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테마성 종목들에서 물리게 되고, 선택지도 조금 비껴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후발주자로 잘못된 선택들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먹는 거는 조금밖에 못 먹고 결과적으로 크게 물려버리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깨달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까지 왜 내가 계속 끝단에서 계속 물렸는지, 왜 남들보다 초입에 못 들어갔는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만 왜 다른 종목들 같은 테마인데 같은 섹터인데 30% 50% 2배 오를 때 내가 선택한 건 뭐 찔끔 오르고 결국엔 바로 물리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26년도 시장을 지배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프레임들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유지가 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광통신 쪽에서는 앞으로 어떤 선택지를 가져가야 되는지,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장의 프레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광통신 다음 쪽은 어디를 봐야 되는지, 마찬가지로 시장의 니즈가 말해주고 있는 프레임들에 대해서 해석을 했을 때 그 다음은 어떤 선택지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다 보시면은 정말 많은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꽤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시장에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죠. 뭐 광통신 좋다니까 그쪽 관련주들 계속 따라서 사거나, 아니면 원전 뉴스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원전 종목들도 아무렇게나 잡거나, 아니면 기존의 대장주를 잡거나, 뭐 아니면은 차트를 보고 잡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결과는 거의 다들 비슷하시더라고요. 지금 상담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계좌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항상 좀 늦게 잡으셨거나, 아니면은 뭐 늦게 잡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근거 없는 추격 매수,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물리신 계좌들, 그런 것들인데, 왜 그런 거냐면은 이유는 딱 하나로 제가 정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실 때 딱 테마 하나만 보기 때문이거든요. 테마를 2개, 3개 보라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보실 거면 집중해서 보시되 이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시장의 프레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은 테마로 돈 버는 시장이 아니라 프레임을 어떻게 잘 해석하냐에 따라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시장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TMC 이제 처음 소개해드릴 때 이제 서진 시스템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서진 시스템은 ESS,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 전체적인 에너지 전반적인 관리 이제 시스템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역시나 이제 통신 쪽에서도 기존의 대표주였다 보니까 뭐 이쪽 밸류체인까지 흡수하는 쪽으로 서진 시스템,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광통신 산업 분야에서 앞으로 이제 원전까지 연결이 되는 TMC,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리스크 방어용으로는 서진 시스템, 공격적인 단기 수익용으로는 TMC, 이렇게 좀 잡아드렸는데, 이 전쟁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는 애들이니까 전쟁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멘탈 너무 나가지 마시라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제가 자세히 다뤄드렸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같은 영상을 보시고 둘 다 골고 잘 잡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익숙한 종목이에요. 기업이고, 왜냐면 매출도 원체 좋고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뭐 2조 3조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성을 느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서진 시스템 통신도 다 하고 ESS도 좋고 하니까 얘 하나만 잡아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서진 시스템을 아예 몰빵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뭐 서진 시스템도 뭐 결과적으로 지금 처음 알려드렸을 때 대비해서 15%에서 20% 수익 구간이니까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계속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서진 시스템이 당연히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이 맞습니다. 근데 좋은 기업이 더 좋은 주식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분산은 당연히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두세 종목 안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그 정도는 분산을 해도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어떤 근거로 움직이냐,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열광하고 있는 테마가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열광을 하는지 그 프레임을 정확히 파악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광통신 섹터에서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움직이고 쭉쭉 치고 올라가는 광통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프레임 구조로 파악을 하는 건데, 핵심 액티브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 그리고 광 엔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고난도 광소자를 보유한 기업들, 기타 이제 통신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물이나 플랫폼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기업인 거고,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익 레버리지 속도 그리고 밸류 재평가 속도,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종목군들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통신 테마, 같은 통신 수혜주라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주가 탄력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진 시스템은 확실하게 ESS 그리고 전력 제어 플랫폼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거고, 광통신 쪽은 지금 공격적으로 하지만 전쟁 리스크도 이겨내 공격적이기도 하면서도 안전한 TMC를 권해드린 거고, 왜냐면 뒤에 이제 원전 밸류까지 땡겨올 수 있게 되니까 광통신 섹터가 어느 정도 테마성으로 대부분 이제 고점에 머물러 있고 TMC도 안전한 저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광통신주를 고르면서도 리스크 방어를 염두에 둔다면은 원전 밸류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광통신 쪽으로 1차 벤더에 속하는 이 TMC라는 기업 픽을 해드린 거고, 그 뒷단에 이제 나오는 선택지도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는 여기까지는 이미 나왔죠. TMC가 지금 50% 수익권을 넘었고, 광통신 쪽은 지금 다 각자 개별적으로 막 움직이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바로 프레임으로 투자를 하는 거와 테마를 그냥 따라가는 것과 이런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한다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 구조를 정확하게 꿰뚫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밸류를 꽉 채울 때까지 또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테마 쪽으로만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계속 치고 빠지고 나와야 되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스캘핑 플레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삶의 질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전업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향의 수익률을 더 많이 쌓아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고 일상생활도 누리시고 주식시장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돈이라는 거는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이 버는 거니까요.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광통신 쪽에서 이제 오를 건 다 올랐고 2차적인 선택지는 내가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나 TMC도 못 잡았고 대한광통신도 놓쳤고 솔리드도 놓쳤고, 솔리드도 제가 같이 권해드렸잖아요. TMC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걔도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의 선택지로 가져가긴 어렵다고 봤을 때 나는 그래도 광통신 더 오를 것 같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쫓아갈 수 있는 건 뭐일까? 뭐 이런 이제 2차적인 선택지들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 역시도 지금 이제 TMC 이후에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안 죽을 경우에는 리스트업 해놓은 애들을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뭐 놓치면 놓친 대로 그냥 다른 거 들어가면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수를 하는 포인트가 2단계예요. 광통신 많이 올랐는데 근데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덜 오른 거 사자. 그래서 나오는 선택지들이 이제 키 맞추기 전략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스몰캡들 가져가는 건데, 지금 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라이코, 뭐 광전자 이런 애들은 너무 지금 초소형주기도 하고 계속 이 현상 하니까 그런 건 건드리면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날 당일치기로 스캐핑 하실 게 아니라면은. 근데 지금 뭐 이제 밸류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게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팩트체크가 됐던 솔리드, 대한항공통신, 그리고 TMC 이런 애들은 이제 1, 2, 3 대장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너무 최고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거나 당일 매매하는 스캐퍼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건드리면 안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들은 너무 초소형주 팩트체크 연결이익이 안 나오는 쪽은 무섭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게 KMW 그리고 OE솔루션.
뭐 이쪽 섹터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 두 종목 정도가 그래도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로 점차 전환이 확실하게 되어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펀더멘털적으로는 앞으로 성장성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계의 종목들이고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덜 올라왔단 말이죠. 조정도 어느 정도 받았고,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건드릴까 말까 하는 그런 만만한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알려드린 프레임에 따라서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돈을 버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오늘까지 보여준 시장의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이솔루션입니다. 네, 오이솔루션을 선택하는 게 맞고, 그게 왜 그런지 아셔야 여러분들이 비중을 어떻게 선택할지, 그 다음에 이제 KMW로 이제 갈아타야 되는 뭐 그런 순간이 온다면은 어떤 프레임이 이제 더 부각이 됐을 때 KMW나 서진 시스템 같은 2차 벤더 쪽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일단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광통신 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는 핵심 서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맞긴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뭐 1.6테라 광트랜시버, 그리고 400기가 800기가 CPU 외부 광화, 오이솔루션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단어들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밸류를 비싸게 쳐주는 그런 서사인 거죠. 그래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단순 통신장비 회사가 아니라 AI 광모듈 회사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는, 재정의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이제 서사를 가져가면서 지금 광통신에 대한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차기 대장주로 갈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들을 다 놓쳐서 나 그냥 만만한 선택지를 좀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갈아탄다 하면은 오이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지금은 제일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KMW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돼요. 왜냐면 시장의 프레임은 또 바뀌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 바뀌는 구간이 왔을 때 기존의 이제 프레임을 고집하면서 기존의 선택지를 가져가면은 절대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KMW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장비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은 맞아요. 한데 지금 AI 광모듈 회사로 지금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통신 자체 아예 테마가 완전 처음에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그때는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지금은 이제 계속 쉬어가는 구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KMW 본질 자체는 말 그대로 통신사 장비 기업입니다. 이게 왜 후행 구조로밖에 못 따라오는 거냐면은, 지금 일단 광모듈 기업들 같은 경우 광케이블을 까는 거는 말 그대로 AI 인프라 작업, 데이터 센터에 투자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쭉 계속 돈이 바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럼 AI 인프라가 먼저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가 들어오는 후행성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바로 붙는 구조가 아니라 후행 구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후행 구조가 언제 확인을 할 수 있냐면은, 지금 국내 시장 이제 통신 장비 풀을 거의 풀캐파니까 더 이상의 이제 캐파를 더 보여주기는 어렵고, 북미 시장을 봐야 되는데, 북미 시장 통신사 카펙스가 이제 다시 재개가 돼야 되는 그런 구도인데, 북미 시장 통신사 카펙스가 지금 잠깐 멈춰있는 구간이거든요. 카펙스가 올라오는, 이쪽 투자도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와줬을 때, 그때 이제 KMW 같은 종목이 대장주로 또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와주는 겁니다. 근데 아직 기간적으로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은 항상 선행 반영을 하니까 이걸 얼마나 더 빨리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냐, 뭐 그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놓고 보면은 같은 뭐 프레임, 같은 테마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같은 프레임 안에서도 나누면은 지금 당장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는 쪽, 프리미엄을 좀 덜 받는 쪽,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투자금은 제한적이고, 제한적인 투자금을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은 당연히 프리미엄이 높은 쪽에, 어차피 지금 차트상의 위치는 비슷하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오이솔루션이 맞겠죠. 근데 나는 뭐 장기 포트로도 나는 좀 여윳돈이 있어갖고 할 수 있다, 그럼 KMW를 지금 저점에서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결국엔 시장의 프레임은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굳이 바뀐 걸 확인하기도 전에 들어갈 필요는 절대 없어요. 바뀐 다음에 들어가도 의외로 별로 안 늦습니다, 여러분들. 네. 항상 문제점들이 어디서 또 많이 발생하냐면은, 내가 굳이 바닥에서 잡으려고 해. 그러면은 많은 기회비용이 날아가기도 해요. 물론 저도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합니다. 저라고 안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실수들을 많이 하고, 근데 이거를 인지하고 빨리 수정하느냐, 아니면 다른 쪽도
미리 준비하면서 이런 실수를 커버하느냐, 그 차이는 분명하게 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프레임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앞으로 미스가 나와도 조금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한 거고, 자, 다음은 이제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4월 13일 오늘 촬영하고 그러면은 이제 편집자분이 편집하시고 올리면은 뭐 내일 이제 광통신 쪽은 아예 다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오이솔루션이든 뭐 KMW가 됐든 서진이든 그냥 바로 다 올라가 버리거나 아니면 테마가 끝나서 죽어버리거나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면은 뭐 오이솔루션이고 뭐고 털어내고 다음 스텝을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스텝도 준비를 좀 같이 해드렸어요. 동일한 시장의 프레임을 이해했을 때 동일한 선택지로 다음 섹터는 또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그것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딥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다음 섹터는 저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바로 전력 쪽입니다. 전력 인프라 쪽. 왜냐면은 이것도 이제 프레임적인 부분인데 지금 결국에는 시장이 원하는 프레임은 뭐 광통신 이거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정해지는 섹터이지만 전체적인 구도는 결국에는 AI 인프라를 지금 더 키우고 싶어 하는 게 시장의 니즈예요. 왜냐? 지금 빅테크들이 아직도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비용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그러면 AI 인프라를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는 기업들은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해도 이 업황 자체로 이겨내버린다는 겁니다. 항상 모든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산업군의 업황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시장 리스크도 다 이겨내왔어요. 뭐 환율이 어쨌건 금리가 어찌됐건 지금 전력 인프라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일단은 첫 번째는 전통적인 변압기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수급이 좋습니다. 근데 이 변압기 쪽에서도 이제 프레임을 나누자면은 완전 초고압 변압기, 네, 초고압 변압기 쪽을 계속 시장에서 더 선호하는 구도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몇 와트 이상짜리를 공급할 수 있는 초고압 변압기 중에서도 더 초고압인 그런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뭐 이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아무튼 그런 이제 프레임으로 조금 갈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인증을 받고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쪽이 몇 안 되죠. 지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부각을 받는 쪽은 뭐 LX 일렉트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은 지금 업사이드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니라고 저는 여기기 때문에, 산일전기가 오늘 10% 올라왔지만 저는 지금도 상승 초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뒤로 밀려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 산일전기 뭐 이런 거 다 좋아.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디 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보시냐, 원전 섹터를 여러분들이 꼭 미리 잘 봐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는데, 지난주 한 주 동안 삼성전자보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더 많이 샀어요, 기관들이. 전체적인 매수세로 보면은. 자, 그럼 뭐 원전 쪽에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당연히 대표주가 되겠고, 근데 너무 무겁잖아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스몰캡 기업들 중에서 뭐 TMC처럼 계속 이제 활약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원전을 봐야 되는 배경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죠. 그래야 시장 프레임을 파악을 하실 거니까. 일단은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미국 세계주에서 이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큰 뉴스인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일반인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 뉴스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국 시장에서 진행되는 원전이라는 판도가 주정부 레벨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원전 인센티브가 이제 연방 단위에서 연방 레벨에서 이제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네, 주정부 레벨에서까지 나오는 그런 이제 구도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개 주가 뭘 했길래 그러냐? 일단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묶여있던 원전 건설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켄터키주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아예 없는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개발 당국을 신설을 했어요. 지금 신규 원전 부지 확보 지원 프로그램까지 지금 같이 출범을 한 상황인데,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지금 바로 그냥 신규 원전 건설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바로 신청을 접수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건설 보조금 플러스 설계 공급망 보조금 두 트랙으로 이거를 직행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바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안 익숙하고 지루하게 느낄 수 있어도 한번 이런 걸로 통해서 시장의 프레임을 정의를 해보고자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주정부가 이제 신규 원전에 직접 수표라는 걸 끊기 시작한 건데, 기존에는 이제 연방대출 보증이나 세액공제 위주였다면은 뉴저지나 켄터키 같은 원전을 아예 배제하고 지내왔던
그런 이제 주들이 원전 관련 장벽을 가진 주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주들을 대표해서 처음으로 우호적으로 이제 피벗을 했기 때문에 다른 주들도 도미노 현상으로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도를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미국 제조업 특성상 한 개 주가 시작하면은 다 따라서 시작을 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솔직히 건설 시장이 돈이 되잖아요. 얘네 이제 정치인들도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왜냐면 건설 시장이 뭐 뒤로 여기저기서 많이 남겨먹을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프리미엄이 붙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우리나라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그냥 건설 설계 공급망이 그냥 바로 꽂히는 돈을 신청해놨는데 2020년 12월까지 NRC 인허가 신청 예정 사업자로 한정을 해놨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죠. 진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프로젝트만 걸러낼 수 있고 이 NRC 인허가 신청 예정 사업자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밸류체인을 쏟아낸다면은 좀 쉬운 선택지가 나오겠죠. 그럼 원전 수요 이야기들은 이제 연방 이벤트가 아니라 주정부 간의 이제 경쟁 구도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왜냐면은 지금 가스터빈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공급 대란이에요. 미리미리 주문해야 돼요.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 오래 걸리는데 지금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 얘네들이 경쟁하면서 먼저 선주문을 지금 이제 넣는 그런 이제 구도가 열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이제 원전 기업들 안 그래도 지금 해외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몸값 계속 올라가죠. 왜냐면은 기업들이 캐파를 어느 정도는 또 남겨놓거든요. 이렇게 이제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는 왜냐 프리미엄을 더 붙여주는 쪽으로 일단은 임시 공급 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또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익 레버리지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구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전력 원전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의 프레임 구도를 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먼저 선주문을 넣어야 되는 그런 애들이 또 유리한 구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소재 기업들이나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뭐 주 단조트를 먼저 공급해줘야 되는 그런 기업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는데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더 확장해서 나는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원전 쪽에서 그래 대표적인 대장주로 많은 거래대금 터뜨리고 있는 일단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인 트레이딩용으로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저점에서 편안하게 나는 공략을 해놓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굉장히 사랑했던 기업 BHI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10,000원 중반대부터 60,000원까지 커버했고 다시 또 플레이를 해서 100,000원대까지 끌고 갔었던 그 BHI라는 기업 지금 90,000원 이제 초반대일 때 지금 여기서 뭐 더 빠질 만한 명분도 없는 상태고 BH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같이 선택지에서 뺄 수는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전쟁 리스크를 계속 감수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하반기에 있는 11월 총선을 감안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영보다는 진보 진영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진보가 잡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쪽에서 이제 풍력 관련해가지고 계속 시세를 한 번씩 분출해주는 구도로 나와주고 있고 풍력 쪽은 뭐 LS 머트리얼즈 뭐 또 같이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밸류체인을 타기 때문에 일단은 원전으로도 밸류를 땡겨오면서 후행성으로 계속 주가 방어를 해주는 풍력 에너지 쪽 또 같이 이제 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뭐 20,000원 초반대 레벨에서는 공격적이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방어도 해주는 그런 위치에서 좀 잡는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노출된 시장의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선택지인 거고 계속 이제 시장의 프레임들은 또 변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좀 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통시인에서도 계속 미스, 전력에서도 미스, 원전에서도 미스 이렇게 계속 미스가 반복되면은 계좌는 결국에는 많이 녹아있거나 엄청난 포모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다음 스텝은 이제 바이오까지, 제약 바이오까지 소화를 잘 해내셔야 올해 상반기를 정말 꽉 차게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많이 선별을 해드렸고 계속 앞으로도 선별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자리에서 이런 사는 구간이 아니라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한 프레임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선별하셔야 물리더라도 결국에는 빠르게 수익 보고 나오고 결과적으로 오래 걸리면은 그래도 대신 이제 굵직하게 수익 마무리하고 나오는 선순환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죠. 시장이 너무 쓸데없이 많이 디테일해졌어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시장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장이든 우리나라 국장이든 유례 없는 고점의 레벨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디테일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 디테일들을 잡아내냐 못 잡아내냐 찾으려고 하냐 안 하냐 여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냐
거기서 이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에너지를 솔직히 투자하지 않는다면은 내 주식에 대한 투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는 없겠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잘하시는 분들은 저희의 도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에너지를 나는 일상생활, 내 본업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 파트너십 문의 주셔가지고 일단은 상담 꼭 받으시고 현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포지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끌고 나가실지 같이 한번 미래 계획을 짜보는 파트너가 돼보시면 어떠실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같이 함께 하시던 안 하시던 상관없이 최소 저희를 구독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종목을 단순하게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 안에서 종목을 제거하는 사람이 돼 보시면은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리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종목을 고르지 마시고 종목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투자 전략을 한번 새롭게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정말 큰 도움 되셨을 거니까 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